안녕하세요. 브레인이드 한의원 설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맞춤이 안 되거나 상호작용이 특별히 안 되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말은 잘하는데 눈 맞춤이 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은 잘 쳐다보지만 말로써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다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가지가 특별히 안 되는 아이들 중에서는 왜 이게 안 될까라고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눈 맞춤이 안 되는 아이. 왜 안 될까요? 눈 맞춤이. 아무리 아이를 엄마가 안아주고 얼굴을 고정을 시켜놔도 아이의 눈은 엄마를 잠깐 쳐다보지만 금방 획 돌아가 버립니다. 큰 소리나 자극을 주면 잠깐 쳐다보지만 또 금방 돌아갑니다. 참 금방 돌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돌릴지 참 신기하고 의아할 따름입니다. 즉 이것은 왜 그럴까요? 눈 마주침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나의 의식이 즉 상대방을 쳐다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발현이고 눈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얻고자 해야 되는데 눈으로 정보를 얻는 힘이 상당 부분 많이 소실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 하필 눈일까요? 특별히 눈 마주침이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어떤 아이는 인지와 상호작용 다 좋아졌는데 눈 맞춤만 치료가 안 되는 아이. 희한하죠? 모든 치료를 해서 다 좋아졌는데 왜 눈 마주침만 치료가 안 될까요?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즉 눈과 관련된 주변 신경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막고 있는 경우들을 일단은 판단합니다. 현대의학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세분화된 검사법은 없지만 한의학적인 진맥, 복진 또는 뇌파 검사들을 통해서 몸에 있는 독소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있는 독소, 즉 주변의 신경의 영향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노폐물들을 소변이라든지 땀을 통해서 배출시켜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 약을 쓰고 이 아이가 눈 맞춤이 좋아진다면 원인이 그거라는 거죠. 영양도 넣어보고 열도 꺼보고 독소도 빼봤는데 독소를 빼봤을 때 가장 좋다. 원인이 그건 겁니다. 즉 그거로 치료를 쭉 하다 보면 아이의 마지막 남은 치료 그것이 개선이 되는 겁니다. 역시 또 눈 마주치면 되는데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 다 좋아졌고 다 많이 좋아졌는데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대충 얘기하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또는 지적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즉 귀 신경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모자른 거죠. 본인이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발달적으로 그런 것이겠죠. 즉 왜 이 신경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모자랄까? 역시 이쪽 주변에 귀 신경과 관련된 계통의 독소가 영향을 못 받아들이게 막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보약과 영양을 넣어서 안 됩니다. 독소를 배출시켜줘서 그쪽 신경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게 했을 때 그 신경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인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독소나 노폐물 또는 어혈 이런 것들이 현재 의학으로 완벽하게 발견되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의학적인 진단 도구들은 그런 현대의학이 찾아주지 못하는 질환에 대해서 대안적인 해결책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이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사실은 주변에 있는 한의사 원장님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폐 스펙트럼을 진료해온 한의원이 거의 드물고 그 질환에 10년 이상 연구한 한의원도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정보는 그곳에서만 알고 있는 거고 그곳에서만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분들이 물어보실 때 전혀 정보가 없다는 사실에 저도 참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알려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 역시 그러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한의원 안에서만 저희 한의원에 계신 선생님들만 알고 있고 저희한테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부모님들만 고마워하시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정말 많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희도 간절히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